이번에 저희가 KTV에 이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직접 왔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몰랐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현아 애널리스트 초대해주세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또 마침 신중호 팀장님 소개를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궁금한 게 많았어요. 화학 이야기도 해보고 싶었고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정유학 신소재 담당하고 있는 이한나 애널리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유화 사실 저도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유가 관련해서 보고 혹은 최근에 배터리 관련해서 봤던 그런 대표적인 거였는데 요즘에 실적 때문에 또 효성그룹주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역대급 1분기 실적을 좀 내놓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효성 말고도 지금 석유화학 쪽이 제가 진짜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저기 관역에다가 아무거나 석유화학 종목들 딱 적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나 이제 선택하시면 다 오른다. 이럴 정도로 그렇게 실적이 좋다. 실적이 다 좋아. 제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진짜 아무거나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제품가가 오른다는 게요. 뭐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유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은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많은 거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제품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은 이게 뭐 저희 사치제가 아닌 이상은 그냥 범용 케미칼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른다. 그럼 사실 전방에서 잘 안 받아가잖아요. 싸지 않으면은 그쵸. 그럼 자기네들 마진 떨어지는데 근데 지금 2010년 대비해서 2배, 3배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받아가요. 나 좀 이거 좀 원료 좀 주세요. 그런데 없어요. 그러면 2배 드릴게. 이걸 다 받는 거죠. 네. 근데 이런 현상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사실. 원래는 안 그래요? 네, 원래 이렇게까지 오르진 않습니다. 네. 그럼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거 구조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당연히. 계속 오르면요? 문제가 되죠. 그럼 전방에서 이걸 계속 다 받으면은 우리 소비자 가격 자체가 엄청 많이 뛸 텐데. 근데 뭐 가전이나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이제 가격을 올린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뭐 일회용품이나 흔하게 쓰는 원자재 같은 것들은 오르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멈출 수는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지금 이 올라가는 추세는 아직까지는 꺾일 기미는 없고 이번 1분기 실적은 그래서 좋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올해까지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아마 2분기를 피크로 가격은 좀 다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고요. 사실 전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석유화학 가격들이 그럼 왜 이렇게 2배, 3배 다 사가냐. 이게 중국에서 다 사가요. 중국에서. 근데 신기하죠. 왜냐면 본인들이 더 많이 생산하고 본인들이 더 많이 소비를 하는데 뭘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미친 듯이 소재를 사가냐. 2배, 3배 막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괴이한 현상인데 근데 여기부터 약간 조금 제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2021년 1월 1일부로 중국에서 플라스틱 규제령이 떨어졌는데 그 규제가 생산, 판매, 제한령에서 금지령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전부 다 제한할 수는 없고 미세 플라스틱. 그러면은 저희 대부분 범용 케미칼, 뭐 스티린 계열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본인들은 가동률을 많이 안 올린 상태로 받아오는 거 받아야 돼서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정책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계속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받아주는 추세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효성그룹주를 봤을 때 사실 뭐 대표적으로 효성그룹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근데 이런 말 들어보면 여기서도 2분기까지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 투자자들은 또 기대를 걸어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에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효성그룹주 중에서 이제 효성화학이나 뭐 이런 효성첨단 소재는 본업이 이번에 좋아진다가 금상첨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수소경제 베이스로 주가가 갔던 거에 본업까지 좋네? 이게 이제 좋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으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효성화학이나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퓨어 케미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스프레드가 꺾이는 순간 끝인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효성 TNC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떤 이거는 좀 저도 아직 고민 중이에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스판덱스는 저희 이제는 운동복이라든지 그런 데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요가복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가격 전가가 가능한 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스판덱스 하면은 그래도 어디까지나 우리 운동복 기본적인 베이스의 원료기 때문에 얘가 가격이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또 조금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패션으로 입고 다니잖아요. 저 맨 처음에 되게 놀랐거든요. 뭐 위에 짧은 티 입고 막 레깅스 입고 밖에 돌아다니면 이상한데 내가 보수적인가? 맞아. 한강 가면은 다 레깅스. 네, 근데 요즘에는 저거 입어야 되나 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추세라면 스판덱스도 퀄리티를 따지기 시작할 때도 가격 싼 거 말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1위 업체가 효성 TNC인데 스판덱스 쪽에서 본인들의 브랜드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다면은 지금 가격 올라가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 제품이거든요, 사실. 물론 지금까지의 저의 결론은 2분기 퓨어캠 빠질 때 같이 빠진다. 어디까지나 퓨어케미칼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얘는 만약에라도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에서 레깅스 유행을 타서 근데 효성 TNC의 스판덱스가 최고라더라 이러는 순간 그냥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효성 TNC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에 퓨어캠 털 때 다 같이 턴다. 뭔가 좀 아쉽다. 네. 그러면 효성 TNC 하나 정도 그냥 들고 가는 건 살려주고.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비중 너무 크게 늘리지는 않더라도. 그래봤자 저는 한 3분기로 보고 있는 게 이제 12월쯤에는 공급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이게 또 가격이라는 게 뭐 끝없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주가도 마찬가지인데 제품 가격도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우리 세 명은 아직도 한 명도 그런 적은 없지만 그냥 구경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우리까지 입으면 이제 게임 끝인 거지. 우리 셋이 방 파가지고 누가 입었는지 말해. 그럼 이제 거기 꼭진 거야.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역시나 1분기 얘네들도 어닝 서프라이즈일까요? 어닝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 계속 월마다 자꾸 예상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1분기에 제가 아마 600억 후반대 정도 영업이익 추정을 해놨는데 한 100억은 더 붙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고. 화학도 진짜 분야가 크네요. 보니까 뭐 수소도 있지만 정유화학도 봐야 되고 요즘 또 핫한 게 배터리잖아요. 이번에 뭐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합의하면서 약간 SK이노베이션은 잘 됐다, LG화학은 조금 아쉽다 이런 평이더라고요. 뭐 LG화학이야 뭐 아쉬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돈 더 받아내려고 했는데 좀 덜 받았다. 그래도 네. 그러다가 지금 CATL한테 다 뺏기게 생겼는데 이쯤에서 멈추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거고. 저는 좀 못마땅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약간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 이렇게 레포트를 쓰다 보면은 이제 가끔 이제 감정이 이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애국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각형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것도 다 너네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둘이 힘을 합쳐도 지금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 줘버리면 진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저는 항상 우려를 했던 부분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기술력을 정말 키우고 많이 생산 능력을 확대를 시켜서 딱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해요. 중국한테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도 계속 이제는 가격을 계속 다운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와중에서는 배터리를 나중에는 정말 중국보다 훨씬 싸게 만들던지 아니면 그 비슷하게라도 만들 수 있어야 나중까지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근데 배터리 쪽에서 가격 경쟁력이 좀 약한 이유가 저희는 광산이 되게 없고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사실 소재 같은 거 가공해서 받아올 때는 중국 업체들이 일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마진을 가져간 후에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미 좀 떼이고 시작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 싸우지. 지금은 힘을 합쳐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럼 이제 둘이 힘을 합쳐서 간다면 LG화학은 업계 1위잖아요. 지금 그 안에서 1위니까
목표 주가 131만 원 이제 좀 여쭤볼게요. 압박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서 131만 원이 나온 건지, 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미치는 거는 암만 가치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투자 심리 영향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럼 음. 지금 LG화학 주가 자체가 저의 목표가만큼 갈 수 있겠느냐는 네. 장담을 못하겠어요. 아. 왜냐면 이게 소송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시간만 끌지 않았더라면 갈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성장이 너무 뻔히 보이고, 네. 그리고 어쨌든 저희 주가라고 하는 것도 약간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그렇죠. 작용하는 선이니까. 근데 어쨌든 올해 좀 많이 끌었고, 끄는 상태에서 IPO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네. 이제 IPO를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공개한 것도 아무것도 없기는 하지만, 만약에 연내 국내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들은 대부분 유지하겠지만 더 신규 매수는 안 들어오겠죠. 솔직히 131만 원은 제가 이제 이렇게 싸우기 전에 생각한 저는 건데.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 근데 다만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배터리 1위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한 6월부터는 친환경주가 엄청 뜰 것 같아요, 저는. 왜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우리나라에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것도 이제 곧 출범이 될 테고, 작년에 저희 수소경제위원회 출범한 것처럼.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도 세세한 정부들이 계속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리고 지금 저희 피어캠 쪽 플레이 굉장히 크게 월티플 받고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럼 말씀드렸듯이 한 5, 6월 안으로는 이제 한 번 물량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2분기를 거의 피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하반기는 드라이브를 걸게 친환경 쪽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될 것 같다. 그럼 아예 뭐 SK이노우만 가져가고 IPO 할 거니까 LG화학 손 놓고 가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요즘에 조금 그냥 말씀드리는 것 중에는 LG화학 우선주? LG화학 우선주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왜냐면 LG화학은 어차피 가져가거나 점점 좀 비중을 줄이거나 이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LG화학 우선주를 보니까 저희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 현대차 전부 다 봐도 우선주랑 차이가 이렇게까지 크게 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깜짝 놀라시고, 뭐야 시총이 왜 3주밖에 안 돼? 이러실 거예요. 네. 그래서 괴리율이 이렇게 클 때에는 우선주를 담아서 조금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트레이딩 바이 하기에도 조금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K이노베이션 쪽을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은 그래도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까 얘는 좀 더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저는 작년까지는 LG화학이 탑픽이었었어요. 근데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탑픽을 SK이노로 바꿨었어요. 아니, 이유는 뭐냐면 1등인 건 맞아요. LG화학이 맞고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 맞는데, 멀티플이 그때까지는 SK이노 쪽이 많이 눌려 있었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배터리 성장하는 것 다 오케이, 다 좋고 알겠는데 항상 1등만 멀티플이 높아질 때까지 계속 들고 가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배터리 성장을 알았으니 이슈 나오는 거 위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럼 SK이노베이션은 적어도 5월 안에 SKIAT 상장이라는 부분이 있고, 네. 미국 공장, 조지아주 공장, 1, 2 공장 이제 들어가는 게 2022년부터 들어간다. 그리고 현기차 쪽에서 이제 전기차 비중 계속 높이는데 대부분 SK이노 쪽으로 많이 몰아주고, 그런 측면 때문에 이슈가 많으면은 그동안 많이 못 올랐고, 그럼 얘는 간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전히 탑픽 올해 업사이드 측면으로만 봤을 때, 뭐 기술적으로 누가 더 좋냐는 SK랑 어차피 LG랑은 비교가 안 돼요. 캡츠 차이도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업사이드 측면으로 봤을 때는 SK이노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랑 생각이 같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수특이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이 되셨길. 2편에서는요, 또 궁금했던 최근에 바이오 플라스틱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뿅! 이런 것도 해야 돼.